전 세계에 계시는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지정 변호사의 뉴스 라이브입니다. 오늘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나셨습니까? 우리 멜콩TV가 드디어 23만 9천 몇백 명, 이번 주말이면 24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가지고 쭉쭉 우리가 여름철 죽순 크듯 여름철 새순 돋듯 저희 멜콩TV가 커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목요일 아침에 우리 목요일의 남자로서 우리 멜콩TV를 열심히 키워주시고 키가 굉장히 큽니다. 해주시는 우리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중에 우리 김 대변인 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진짜. 예, 우리 그 스타로 한번 팍팍 우리 우파의 전사로 더 우리 멜콩TV가 밀어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이 보수 우파의 뭐 벌써 이미 많이 컸지만 더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그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매주 수요일 날 KBS 1라디오 97.2MHz 이 고성국의 전격 시사에 그 항상 수요일 날 나갑니다. 근데 어제 말씀하셨죠. 제가 조금 늦었는데 늦은 이유가 이 고 박사님 방송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이 좌파 언론 노조들이 고성국 물러나라 이런 피켓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많이 들어주고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고성국 TV 10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 박사님 뭐 그 자리를 비우는 동안 또 이게 또 방송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97.3MHz KBS 1라디오 유튜브 실시간 시청을 좀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전에 어떤 진행하던 자리에 비해서 분에 비해서 고 박사님이 와가지고 고 박사님이 왔더니만 이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이 시청자가 엄청 늘었네. 10배, 100배가 늘었네. 그러면은 이 좌파 언론 노조에서 찍소리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 라디오는 또 뭐 다른 데도 밥상이 많습니다만 우리 고성국 박사님 또 라디오 많이 청취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고 박사님 또 힘 얻어가지고 KBS에서 좋은 방송 해주시라 믿습니다. 네. 오늘 뭐 사설이 길었는데요. 또 바로 오늘 맛있는 밥상 많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정치 이슈가 잘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어젯밤에도 뭘 할까 머리를 짰는데 아침에 봤더니만 이슈 대박이 터졌네. 우리 고맙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저희를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 이재명 이 대표님께서 온 가족들이 또 측근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저희 밥상 맛있게 차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재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국정원 기밀까지 누설하냐? 야, 이게 나라냐? 이슈고요. 두 번째. 이화영 변호인은 왜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화영에 대한 판결 선고 연기까지를 하고 있냐? 그 곡절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그러면은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인이 그냥 뺄 수가 없죠. 우리 인이 우리 제인이 고마워요. 김종숙 특검 도와줬어. 요 이슈로 뭔지 아시겠죠? 타지마할과 관련해 가지고 스스로 판 무덤을 지금 무덤을 파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민주당 내의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는 문명의 충돌, 뭐 동서 문화 문명, 뭐 자유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친문과 친명의 충돌. 이게 죽은 권력 문재인이 산 권력 이재명 잡나라는 이슈로 해서 민주당 내의 균열 한번 찾아보겠고요.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친노적자 김경수가 왔다.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나? 이재명 깜빵 가면은 이제는 김경수인가? 영국 갔다가 지금 왔는데 그 막전 막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김민수 대변인 전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청래가 지금 탄핵 운운하고 이재명이는 검찰이 깡패 운운하고 있는데 이게 제정신이냐라는 주제로 해서 한번 쭉 볼 거고요.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이른바 산업이 논란. 이재명의 변호사 이재명의 사무장이었던 배모 사무관 이제는 대놓고
법원에서 선서하고 위증한다는 그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 배후에 있는 우리 혜경이도 특검 열차 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가지고 한번 이슈를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이슈. 이재명 구명을 위해 이제 국정원의 기밀까지도 누설하냐, 이런 이슈를 지금 가지고 다뤄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국정원 2급 기밀 문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그것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 재판은 비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변호인들이 언론인한테 이 자료를 줬지 않으면 사실 언론에서 나올 수도 없겠죠. 일부 언론, 좌파 언론에서 이 2급 국가 기밀을 언론 보도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이게 참 우리들이 이거 좀 근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북 송금,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화영 부지사와 전 부지사와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이 공동체다. 예. 경제 공동체로 볼 수도 있고요. 범죄 공동체로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네. 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공동정범. 네, 그리고 또 생존 공동체로도 볼 그렇죠. 수 있습니다. 네, 한 명이 네. 죽으면 같이 죽는다. 네, 네. 네, 한 명이 살면 같이 산다. 그리고 지금 이화연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요,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유죄를 받냐 못 받냐는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본인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유죄를 받았을 때 구명해 줄 사람이 있냐 없냐를 지금 끊임없이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분위기가 정치적으로 좋지 않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의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불리한 진술, 이 말은 뭐냐면 사실대로 그대로 말해서 나 혼자 주범이 되는 길을 피하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도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분위기이니 야, 이건 내가 덮었어야 어떻게든 사면이 이뤄지겠구나라고 또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합리적인 정황이라고 봐야 될 것인데, 지금 지난 23일 날 이하영 전 부지사가 여기 이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법에 여기 재판부 교체를 요구를 했어요.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네, 그런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1차에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항고도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받겠다면서 재항고까지 들어갔습니다. 재판 네. 근데 지금 이게 재판을 늦추려는 것도 있고, 이 과정에서 재항고 과정에서 38쪽에 이르르는 지금 이 항고 이유서를 기자단한테 제출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근데 이 내용에 국정원의 2급 비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럼 지금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목적은, 지금 여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당대표 한 명 살려야 된다. 그렇지. 네, 이재명을 살려야 내가 사면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거 자칫하다가는 10년형을 받을지 그 이상을 받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것을 단기간으로 줄이려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머릿속에는 뭐뿐이 없는 것이냐면 3년 후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내가 3년만 살다 나와야겠다 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 받겠다. 네, 사면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모든 사건들이 지연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판결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본인이 유죄가 됐었을 때 내가 유죄 받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금 공동정범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도 유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지금 두 번째 이슈로 해서 조금 이따 상세하게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게 이재명 측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정원 문건을 공개한 것은 결국 이 부분이 내용이 해당하는 그 국정원 문건이 내용이 뭐냐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많이 들어있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화영이 재판에 국정원 직원이 나와서 비공개 증언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주가 조작만 관련해 가지고 뭐 마치 검찰이 그 주가 조작 사건을 쌍방울 나노스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이게 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게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그런 부분이 문제될까 싶어가지고 실제 심리를 이 사건에서도 했고 금융위원회에 특히 그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에 확인까지 해가면서 매매 분석을 의뢰했는 결과 시세 조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회신을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았던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러한 사건이 쌍방울 주가 조작했는 사건을 대북 송금으로 조작한다라는 어이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과 관련되는 변호 그 재판에 제출돼서 외부로 누출돼서는 안 되는 국가기밀과 재판 서류를 언론한테 누출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벌 당연히 돼야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요. 지금 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은 팬덤 현상 자체가 아니라요. 이 팬덤들이 지금 이성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지지한다 그래도 이 사람의 불법 사실이나 정말로 이게 나쁜 행동들이 드러났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어야지 맞아요. 그래야지 그 정치인이 바른 길을 가죠. 근데 지금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는 우쭈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딸 부대가. 그러니까 이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문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팬덤 문화가. 이재명 당대표 지금 이거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불법 대북 송금을 했습니다. 자,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요? 이거 지금 핑계 됐죠. 왜냐하면 모든 범죄 행위에는 지금 이런 범죄 행위들에는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야 이거는 쌍방울이 지금 이거 이익을 받는 주체로 몰고 가서 지금 이거 끝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화영과 쌍방울의 경제 공동체다. 이걸로 지금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확하게 봤어요. 불법 대북 송금을 했어요. 그럼 정치적 이득을 받는 사람 누굽니까? 이하영 전 부지사가 갑자기 지사 됩니까? 대통령 됩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무려 800만 달러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어요. 자 이게요. 이재명 대표의 동의 없이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조직 문화 상식상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요. 맨날 자랑했던 게 있어요. 나는 100만 원만 넘어가도 일일이 내가 다 결제를 한다. 그렇지. 보도블록 하나 깔리는 것까지도 내가 확인을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행정의 꼼꼼함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 800만 달러는 내가 결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요? 서류는 올랐으나 내가 사인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 정도로 행정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말만 할 줄 알고 두 번째는 명확하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거나 근데 우리는 후자로 봐야 되죠. 그렇죠. 예, 후자로 봐야 되죠. 그 사이에 예. 우리 최지영님께서 또 슈퍼챗 팍팍 우리 김 대표님 나오셔서 기분 좋게 쏴주셨는데 뭐 슈퍼챗 릴레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항상 이게 그 일정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수요일의 남자로서 목요일이네 벌써. 벌써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의 남자로서 또 항상 와주시는데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김희수님 또 김 대변인님 정말 멋집니다. 오늘 또 화이팅. 밑에 SS 쓱김님 올소 감사합니다. 그래요. 드린 것처럼 이제는 옛날에 뭐 통합진보당에서 그 이석기 결사옹위 하듯이 이른바 V라고 하죠. V. 그분을 결사옹위 하려고 민주당도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그 전 언론 뭐 중앙 언론뿐만 아니고 지역 언론까지도 제가 사설을 쭉 다 일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눈을 확 사로잡았던 것이 오늘 대구매일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대구매일신문 사설이 뭐냐 하면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기 대선 영향 고려해서 이화영 1심 선고 늦춰달라는 이화영의 변호인. 저는 이게 도대체 뭔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봤더니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다가오는 6월 7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변호사도 아니고 이화영의 변호사가 뭐라고 서류를 냈냐면은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강력한 문서로 작용할 것이다. 지들도 안 돼. 그러면서
선고기일을 6월 7일이 아니고 이후로 연기해달라라는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 권력 향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화영과 공범으로 기재된 이재명의 유죄를 설시하려면 그 이유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야, 그럼 미국은 트럼프는 올해 11월 달 대선인데 대선 선거운동도 못하고 지금 뉴욕 법원에서 형사재판 일주일에 4일씩 6주 동안 받고 있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대한민국이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요. 전쟁 이후에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는데 너무 급성장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이게 완전히 뿌리 내리지를 못했나 봐요. 민주당이 이렇게 흔든다고 흔들리는 걸 보면은 지금 이게 작년에 보면요. 여기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할 때요. 이게 지금 개딸 부대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서 사법부 압박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2차 사법부 압박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법부 위에 입법부가 쓰려고 하는 행태인 겁니다. 지금 이건 물론 이하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주장한 거지만요. 지금 이거 저는 배우가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확하죠. 지금 여기에서 변호인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고 나섭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이것도 납부한 겁니까? 그러면 왜 마이 포인트 뷰 이화영의 변호사가 자백한 겁니까?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셨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을 하지 않은 이상 왜 이재명 대표를 그러게요. 변호해줍니까? 변호사는 지금 철저하게 나한테 변호사비 준 사람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화영 지사가 만약에 판결이 나서 유죄 판결 나면 유죄 판결 날 건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유죄 판결이 나면 이거 이재명 당대표 대선 행보가 막히니 좀 연기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자, 이것이 지금 이러한 주장이 둘이 공범이 맞구나를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끔 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이게 재판부가요. 이재명 당대표 사건들을 계속해서 지연시켰던 것들이 몇 건이나 있는 건 거예요. 그죠? 이거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 이재명 당대표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시간 끌다가 올해 1월에 선거 목전에 두고 사직서를 냈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문재인 사건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김미리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시간 끌다가 개인적 이유로 또 휴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1년 1심 선고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어요. 자, 이게 지금 민주당과 관계만 되면요. 이게 재판부들이 선거 이 판결을 질질질질 끌고 있는데요. 우리도 재판부 사법부에 개입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개딸 부대가 이렇게까지 압력을 가해서 우리나라 재판관님들께서 만약에 이런 거에 흔들릴 정도의 굳건한 심지를 갖고 계신 게 아니라면 우리들도 맞불을 놔줘야 이분들이 중립불 법에 의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재판부에 정상적인 속도로 판결을 내줘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압력에 굴하지 말라. 같이 압박을 가해줘야 그럼 이 분들께서 정상적인 법리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들을 정말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이미 입법부는 장악했다라고 본인들이 보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면서 지금 행정부의 권한들까지 뺏으려고 하는 행정부의 지금 권한 침해 그리고 사법부의 권한 침해 지금 이거는요 우리나라 삼부 요인들 이 상권 분립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재판으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거 다른 사건들 빨리 판결 날 것들 중요하지만은 불법 대북 송금만큼은 정말로 빠르게 정확하게 판결이 나야 되는 게 이거 정말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무거운 죄예요. 실제로 예. 지금 그 검찰에서 이화영 몇 년 구형했는지 아십니까? 15년 구형했습니다. 15년. 15년이면은 사실상 거의 뭐 살인죄, 살인미수죄 그 정도의 형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얼마나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아니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재판을 가지고 정치질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지금 이게 진짜. 한마디만 껴들면요.
이게 지금 국가의 안보와도 연결된 거예요. 불법 대북 송금. 맞아요. 대한민국 돈을 왜 북한에 밀송출해요? 이걸로 무기 개발을 한다라고 네. 하면요. 그러면 이거 지금 국민 안전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국민 생명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형법이 잘못돼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법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해서. 형법이 잘못돼서 그렇죠. 이거 미국 같으면요. 제가 봤을 때 15년 구형이 아니라요. 3,800년 구형이에요, 이거. 380년 구형, 100년 구형. 150년이라고 흘렀더니만 예. 그것보다 한 10배를 부르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건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지금 이게 15년도 정말로 짧은 구형이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 배우가 있다라면 당연히 배우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이 배우가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중형이 떨어져야 될 것인데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 지연되게 우리가 보수 여당이 지켜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지금 그 김민수 대변인이 지난주까지는 대변인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난 또 이제 비대위원 장 바뀌시고 하면서 이제 전 대변인이 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뭔가를 알지. 대구에 있는 뭐 저는 고향이 대구고 하니까 대구에 있는 유력지 대구 매일신문을 제가 보니까 그걸 알지. 안 그러면 이런 사안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요. 서울에 있는 유력 일간지에 오늘 사설 탑을 써도 진짜 부족한 전 이슈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재판부가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동안 어땠었습니까? 재판이 개판된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그 사설에서 얘기하고 좀 전에 김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 질질 끌면서 그 당시 재판장 여자 부장판사죠. 그 변론 준비 절차를 무지하게 끌다가 변론 절차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것도 못하다고 하면서 건강상 이유로 휴직까지 내버렸어. 이게 판사야 뭐야. 그래가지고 이게 1심 선고가 3년 10개월 됐고 그 사이에 송철호 진짜 울산시장 정년 퇴직 다 했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황운하 지난번에 실형 3년 선고하면서 4년 다 채웠네.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더니만 홀라당 조국당 가가지고 맞습니다. 당선돼가지고 조국당 원내대표 맡았네. 이게 무슨 개판이냐고. 그래놨는데 또 재판을 또 미루자고? 이 사람들 제정신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말로 심각해요. 이런 대한민국 정치는요, 지금 동남아 정치보다 더 후진입니다. 어떻게 지금 현직 의원들, 지금 당선인들 중에서요, 이렇게 지금 2심 유죄 판결 받은 조국도 있고, 1심 유죄 확정된 지금 황운하도 있고, 그리고 이 범죄들 자체가 죄질도 너무 나빠요. 황운하 같은 경우 이거 지금 국민들의 민심 자체를요, 왜곡시킨 불법 선거, 부정 선거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4년 임기를 마치고 또 재선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저기 후진국들보다 훨씬 더 후진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정말 후져요, 후져. 그래서 이런 정치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죄값을 명확하게 빠른 판결로 받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결국 이화영의 변호사라고 하지만 이화영의 변호사의 가면을 벗기면은 이재명의 변호사라고 얘기할 이게 수밖에 없는 합리적이죠. 것이죠. 결국 그 변호사가 충분한 검토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차기 민주당 대표로 쭉 나와서 결국 대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게 불리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결국 뭐라고 해요? 지금 이화영이 하고 다 무죄라고 하잖아. 검찰이 그렇게 조작해서 무죄라고 하면은 무죄 판결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얘네들이 진짜로 무서워요. 왜냐면 우리 당은 이게 이슈가 나올 때만 파이팅을 해요. 이슈 파이팅. 예. 끝까지 물고 늘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보면요. 이 주장을 위해서 검찰 탄압, 검찰 독재를 2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 스피커가.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최상병 특검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말들도 하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 이번에 17명 우리가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22대 국회에서 8명만 나오면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할까? 제가 볼 땐 이거 잽잽 날리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는 22대 국회에서 날립니다. 근데요. 우리 당 같으면 야 22대까지 기다려야 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거 군불대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여론을 야 저거 민주당 계속 저렇게 끊임없이 떠드는 거 보니까 저거 팩트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은요 이게 이슈가 지나가면 또 이 이슈를 안 다뤄요. 뜨거운 이슈만 다루려고 해요. 그것도 며칠 다루다 말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검찰 독재, 검찰 탄압이라는 이 이야기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거 지금 매일 논평 내도 됩니다. 매일 끊임없이 그렇죠. 떠들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다가오는 6월 7일 이게 6월 6일 휴일 현충일이고 그 다음 날이 6월 7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제가 약속 드릴게요. 6월 7일은 우리 멸콩 TV 수원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이 되면 제가 나와서 현장을 보고 바로 현장 생방송 어떤 방송보다 더 빠른 이화영에 대한 해설 방송 해드리겠고요. 6월 7일은 대한민국 정치의 획을 긋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 종식일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화영의 변호사가 이거 유죄 나올 것 같은데 유죄 나오면 이재명이 대선 못 가잖아요. 재판장님 좀 뒤로 좀 선거 좀 밀어줘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따끔한 맛 각하의 빅엿을 좀 먹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미 여러 사법 리스크들로 인해서 이거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요, 이게 뭐냐면 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정치인인데 힘이 엄청 센 거예요. 이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정치인 한 명도 못 잡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정말 처절하게 해라. 이거 그냥 대충 우리들 대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해라. 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보수가 괴멸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괴멸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라.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멜콩 TV와 우리 김민수 대변인의 콩짝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사이에 또 행복한 시골님 저에게 또 슈퍼챗 날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슈퍼챗 릴레이를 보면서 저희가 더 힘을 얻습니다. 참고로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저녁 6시 반 드디어 서초포차 멸콩TV 서초포차가 시작됩니다. 저희 목요일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 우리 평소 때 9시에 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패널님들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모시고 오늘 서초포차 저희 여기에서 포장마차로 끓여놓고 저희는 무알콜 음료로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무알콜 음료로 제가 진행을 하고 또 유동규 우리 화요일의 남자 유동규 본부장님 또 월요일의 사나이 또 이영풍 기자님 또 금요일의 미녀 전재현 변호사님 모시고 또 저희 서초포차로 또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그것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하면은 저희가 그때 댓글에 썼듯이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도 오셔서 참석을 하고 더 우리가 멸콩TV가 된다고 하면은 공개 서초포차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에 참 안타까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과 관련돼서 있는데 저쪽에서 하도 특검해서 우리는 특검은 턱검으로 턱검으로 이제 맞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이슈의 제목 제인아 고마워 정숙이 턱검 도와줘서 이런 얘기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마 멜콩TV 시청자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괄호 열고 외교안보편 앞으로 정치편, 경제편, 문화편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주 머리가 아픈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화이팅! 문재인 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타지 말라는 우리 공군 1호기 타고 타지마할까지 갔다 왔던 문재인의 그녀 김정숙 특검 이 주장 최근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 한번 좀 풀어주시죠.
여기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예진작에 우리 당이 특검 요구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참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줄 모른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왜냐하면요, 비교가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뭐 자세하게 다룰 시간이 있다면 다루겠지만은 지금 우리 김건희 여사의 뭐 명품백이라고 하는 이 300만 원짜리 이거 받지도 않았지만은 지금 김정숙 이 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예, 일단은 이 분이 임기 동안에 걸친 명품 옷 등만 해도 이게 4억 원에 다른다라고 해요. 이게 그 정도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옷 디자이너 딸을 취업시켰죠.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에 취업시켰고 알고 봤더니 그 양모 씨는 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고 프랑스 국적이래.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난장판이었냐면요. 대한민국이 정말 난장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귀금속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거는 뇌물의 수준이 아니라 국민 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내 명품 옷 산 거예요. 왕봉권으로. 예.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내가 귀금속 떡칠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걸로 부족해서 지금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김정숙의 버킷리스트라고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근데 이게 너무 명확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인도 타지마할 사건으로 불리는데 인도 타지마할 사건이 뭐냐면요. 여기에 타지마할에서 공원 기념 행사였어요. 그것도 아주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지방에 있는 뭐 제 고향 뭐 구미 뭐 이런 정도 그것도 다 지어가지고 무슨 다 해서 개장식도 아니고 기공식 이제 빵 누르면 빵 터지면서 이제 시작한다. 그런 기공식에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에 문체부 장관 초청했던 거예요. 네. 예. 이것도 와주면 감사다였던 그렇죠. 거예요. 땡큐 아멘이었지 예. 사실. 근데 이게 그만 갑자기 놔도. 우리나라에서 야 영부인이 갈게라고 예. 초대 좀 해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셀프 초청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셀프 초청이라는 게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에 외교부 장관, 인도 외교부 장관도 김정숙 여사랑 대담을 할 때 이래요. 이렇게 높은 분이 와줄지 그렇지. 몰랐다라고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영할 때 이렇게 팻말들 글씨 적혀 있잖아요. 예. 여기에 김정숙 여사가 온다라고 안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 이름도 지금 안 나와 제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 지금 맞아요, 이거예요. 보이는데 장관 여기 이름이에요. 보면 옆에 장관이 서 있고 음. 허황후 기념공원 해가지고 대한민국 문화체육부 장관 도종환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도종환이 오기로 돼 있었던 거기 거예요. 오기로 다 네. 그쪽에서는 인도에서는 다 돼 있었던 거지. 지금 김정숙 여사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고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럼요. 여기 인도에서. 지금 다 나와 있잖아. 대한민국 문화체육부 장관 도종환이라고 있고 옆에 서 있잖아. 근데 도종환은 찌그러져 있고 옆에 우리 문재인의 그녀가 서 있어 이게. 자, 이게 원래요. 장관이 가기로 했었을 때 예산이 약 2,700~800만 원 됐었을 겁니다. 3천만 원이 채 안 됐을 거예요. 자, 김정숙 여사가 간다라고 하면서 이게 예산이 4억으로 느는 겁니다. 자,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3일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서 지금 무려 3억 7천만 원의 또 혈세를 사용한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타지 않으면 비행기에 대통령 휘장이 달리면 안 돼요. 이거 법이에요. 그럼요. 대통령 휘장까지 달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전용 여기에 청와대 전용 요리사까지 대동을 그렇죠. 시키고 40명까지. 네. 그리고 각종 여기에 의복을 맞추는 비서관 뭐뭐해서 약 40명 정도를 지금 데리고 간 거 그때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프랑스 국적의 자기 의상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까지 대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됐어. 야, 근데 내가 이거 여행 건수 하나 잡았어. 아, 그래. 전혀 직무 관계성 없는 변호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유 형님, 나 여기 타지말 가게 됐는데 형님 저번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좀 그런 거 전화 좀 해. 명단에 넣어드릴까? 뭐 명단에 넣어드릴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이게. 분위기. 여기 실제 지금 그 수지마 스와라지 인도 외무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당초 한국 정부에 고위급 대표단을 요청드렸는데 설마 여사님처럼 이렇게 높으신 분이 저희 다왈리 행사에 참석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 플러스 아까 보여주셨던 그 사진. 예. 거기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금 작은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요 7대 강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지금 단독 외교를 하러 간다라고 했었으면 거기에 도종환 이름을 안 새겨놨겠죠. 그렇지. 김정숙 여사가 온다라고 난리를 쳐놨겠죠. 그지 않습니까? 아.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이번에 다시 이슈가 되는 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거 우리 당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했던데 참회록을 써야 될 텐데 회고록을 썼다고. 그렇죠. 맞죠?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회고록 보면요.
김정숙 여사의 이 타지마할 여행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미화시켜놨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영부인의 첫 단독 애교라요. 사실관계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요. 민주당 이런 거에 어떻게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전통 민주당, 적통 민주당 세력들이 이거 어떻게 이 얘기를 듣고 자존심 안 상합니까? 대한민국 첫 영부인의 단독 애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와이프인 이희호 이희호 여사. 여사입니다. 아, 이희호 여사가 유엔 총회에 유엔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요. 여기에 유엔 아동 특별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부인의 첫 단독 애교로 봐요. 근데 맞아요. 이런 지금 사실까지 덮어가면서 지금 김정숙 여사를 미화시키고 있는데 이거 민주당은 보고 있을 겁니까? 이거 적통 민주당들이 이거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지금 본인의 여행 목적을 위해서로 추정이 됐는데 이거 지켜보실 겁니까? 아, 이런 것들도 이놈의 지금 새끼들 진짜.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그리고 타지마할 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국민의힘에 또 말씀드릴게요. 뒷목. 타지마할만 특검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죠. 이집트에 가서 지금 피라미드 갔던 거. 네. 이것도 지금 특검 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사실 밝혀지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원래 숨겼었죠. 피라미드 방문했다가 맞아요. 숨겼습니다. 근데 숨겼다가 걸리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집트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공개를 요청했다. 자,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플러스 지난번에 또 남미 부에노스아이레스였습니까? 가는 길에 보통은 남미 가려고 하면은 LA 거쳐가지고 쭉 하고 이제 남미로 가는데 웬걸? 체코 프라하로 갔네?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체코 프라하 성을 갔대. 우리 사모님 버킷리스트 챙기러. 그런 의혹,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물타기를 하냐고 하는데 이 상습범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집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대대적 홍보를 위해서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정말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흡연을 하고 담배를 피고 있어. 술 먹고 먹고 운전했지만 어.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보다도 더 논리가 안 맞는 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체코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체코가 걸렸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체코를 왜 도대체 우회하니? 라고 했을 때 원전 세일즈 때문에 간다 그랬어요. 탈원전을 그렇게 탈원전 정책을 피고 탈원전 주장을 했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전 세일즈를 체코에 하러 간대요. 근데 체코는 원전 계획이 없어요. 그때 벌써 러시아하고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다 끝났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맞을 수가 없어요. 논리가 안 맞는 이유는 하나뿐이 없어요.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김정숙 여사만 털어도요. 이거는 지금 국가가 뒤흔들릴 사건이다. 김정숙 여사 하나로만 해도. 근데 지금 민주당 하는 짓 보십시오. 여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았습니까? 명품백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달라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청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명품백에 아유 뭐예요 하고 손대는 장면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면요. 제가 지금 변호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청탁하러 찾아왔다 칠게요. 이게 만약에 함정이 아니라 청탁하러 찾아왔다라고 치겠습니다. 아유 형님 제가 여기 형님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이거 선물 하나 갖고 왔어요 하고 갖다 놨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 야 그런 걸 왜 갖고 와 갖고 오지 말라니까 여기까지가 공개된 영상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가 공개된 영상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변호사님한테 야 저거 청탁 받았네 뇌물 받았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걸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당은 이게 지금 이집트, 캄보디아, 인도, 지금 체코, 김정숙 여사 명품옷, 기금속 이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공격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우리 김 대변인 이번에 22대 국회 갔으면은 저는 김정숙 타지마할 특검 발의하고 특검 수사 대상에 타지마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체코 프라하, 이집트 피라미드, 기타 등등 아까 댓글에 나오는 문재인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것
탈탈 터는 그거 하고 더불어서 그러한 수사 매일매일 오전 오후 다 공개하고 그리고 그 특검도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그런 특검법 그거 만들었을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진짜 그런 거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정숙 여사 건은 우리가 이렇게 외우자고요. 인컴 수입, 인컴 수입이 이체됐다. 인컴 이체. 그래서 인도, 캄보디아, 이집트, 체코. 네. 이거 인컴 지금 이체. 네, 인컴 이체. 딱 좋아요, 해가지고 좋아. 이거 네 개만 이 외우면요. 두 문자 쏙쏙 네. 들어와요. 그럼- 인컴 이체. 네, 오케이. 수입이 이체됐다. 인컴 이체 딱 해서 이거 이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여행만 해도 이 네 가지로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요. 이거에서 절대 끝나서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여기 방송 나올 때마다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우리가 정말로 깊이 파고들어야 되는 것은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다. 이거는요. 맞습니다. 예. 파고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무조건 이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무조건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여기에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이거 꽤 되죠. 6명인가요? 7명인가요? 지금 황운하 외에도 지금 이거 1심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많아. 이게 당시에 청와대 7개 비서관들이 7개 수석 비서관들이 이거 연루된 사건이에요. 그럼 이게 비서관들이 연루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연루가 안 됩니까? 대통령이 내가 저 친구 당선되는 게 보는 게 꿈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직간접적 지시 명령 체계가 있었다고 봐야지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거예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울산시청 선거 개입 사건은 이 혐의자들의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는 걸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게 유죄로 판결되면 그 위를 무조건 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시 쳐야 된다 위에. 그렇습니다. 사실 why and how 기가 막혀. 정말 들으면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뭐 그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로 물타기 한다? 아니 물타기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인도, 체코, 이집트, 캄보디아 그렇게 싸돌아다녔다고 하면 당신들 지금 특검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짓이 뭐냐면요. 자기네들이 똥이에요, 똥. 근데 똥이 된장 보고 니도 똥이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색깔 똥인데?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뿌려. 자기네들이 지금 똥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멀쩡한 된장 보고 니네도 똥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민주당이 지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방어에 급급하지 마라.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러니까 공격을 정말로 강하게 해라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뭐 108명 108명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임진왜란 때 정말 국가가 조선이 풍전 위기 때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지략을 발휘해서 임진왜란에서 일본을 격퇴했습니다. 그러한 지혜와 전략, 정말 피를 토하고 또 땀을 흘려가는 연구와 노력 이런 것이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영부영하면 다 됩니까? 그렇게 된 그런 세상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70석, 180석 지금 거의 뭐 헌법 개정 깐땅깐땅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기가 없이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 당선인들이 지금 당선해서 22대 국회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본관 앞에서 지금 진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선인들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그래서 이게 보면 사실은 여기 변호사님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싸워도 스피커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지금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순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가 있다라고 하고 싸웠어요. 근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요. 보좌관, 비서관 그리고 여기 인턴, 지역보좌관까지 하면 12명 됩니다. 그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 12명의 지원 세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혈세로부터.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108명뿐이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12척의 배를 갖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싸우셔야 지금 네. 타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분들이나 목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한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더 세게 내셔야 되고 여기에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힘을 모으셔야
우리가 지금 이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폭거는 그냥 폭거가 아니다. 단순 정쟁용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상권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고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는 정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을 지킨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 또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김정숙 특검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다급해졌어.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문재인 회고록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 안에 지금 분란이 생긴 거예요. 요즘 쉽게 말하면은 아니 우리 민주당 우리 이재명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쓰레기통을 던졌어 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지금 물타기 되잖아. 니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친명과 친문 사이에 뭔가 이게 알력이 지금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친문 조용해. 그런데 친명들은 이거 도대체 뭐냐고 지금 열받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중도 좌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노컷 뉴스에서 뭐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여당발 삼김여사 특검법 공세가 길어질수록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역시 친명계의 고민이다. 그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의 회고록 발간 시점도 친명계 내에서는 마냥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5월은 문재인 퇴임 2주기가 있는 달이기도 하지만 매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이게 지금 결국 그 정치권 요 5월 달에 요거를 딱 해놓으니까 결국 민주당이 이슈를 끌어가다가 요게 샥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흐름이 딱 끊기면서 문명 갈등이 그 문과 명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하는 요런 분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대변인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진짜로 문명이 없는 정당인데요. 그죠? 그렇죠. uncivilized 바바리안이란 거네. 예. 근데 문명이 없는 정당이에요. 사실 하는 짓들을 보면. 예. 근데 이게 지금 애초부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원래 전임자라는 분들은 현직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로 잠자듯이 있는 게 통상적이에요. 이게 비단 정치권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경영계에서도 그러고 학계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후임을 물려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더 빛날 수 있게 만드는 게 전임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주 예외적으로 대통령으로는 퇴임 당시에 잊혀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는데 가장 잊혀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대통령이에요. 발버둥이 아니고 예. 바득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 선거운동하는 전임 대통령 나 처음 봤어요. 그럼 이 정도까지 다큐멘터리 제작해 자기 책 내 그리고 선거운동 발로 뛰어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잊혀지지 않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뭘까요? 친문 세력을 여전히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친명에게 민주당을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 노릇 하겠다는 예. 거네. 그럼 내가 상황 노릇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친문 세력들을 계속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친문 세력이 죽지 않게끔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계속해서 무리수를 더 가면서. 그럼 이게 친명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눈에 가시다 지금 얘네 하는 짓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저 김정숙 탈탈 털어갖고 다 쳐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민주당 친명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친명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냐 안 올라올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왜냐면요 민주당이 지금 비전이나 신념을 갖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힘에 힘 쫓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힘이 있으니까 지금 친문이었던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 다 버리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친명입니다. 딸랑딸랑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균열이 가는 시점은 이재명 당대표가 힘을 잃는 전조 증상이 보일 때다. 이때 아마 급속한 이탈이 이뤄질 거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재판과도 연계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 시점에서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문재인 화이팅. 아니,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여러분 3년 기한이 남았잖아요. 지금 임기가.
이 3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제발 뭐 하지 말아라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여러 정책들, 정책 기조들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인기에 부합하지 않고. 근데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손에서 핸들링 될 수 있는 국가의 현안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방금 여기에 김경수 같은 경우도요. 복권 누가 시킵니까? 복권을 시키든 안 시키든 이거는 대통령 손에 달려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조국 대표도 아마 들어갈 걸로 예측되죠. 조국 대표 사면 누가 시킬 수 있습니까? 예, 조국 대표 사면 복권도요. 대통령 손에 달려 있어요. 조국이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김경수가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냐 없냐. 모두 윤석열 대통령 손에 달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민주당의 정치판 상황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이 윤석열 대통령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여당 정부의 히든 카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때다. 대통령 힘 빼지 마라.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김대림 변인 말씀 들으면은 지금은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은 새벽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국 충분히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또 송송 샘솟는 것 같습니다. 벌써 또 9시 5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통 제가 이슈를 저녁에 다 정리를 해놓고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딱 했는데 야 역시 조선일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떴어. 문다혜 이번엔 청와대 경호원과 돈거래 정황 포착. 청와대 인사들과 세 번째 금전거래 의혹이란 부제를 달고 나왔는데요. 야 문다혜 다혜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아빠 찬스 청와대 무전 취식하더니만 이제는 경호처 직원하고 이용해가지고 돈 세탁했다는 의혹이 나온다니 이게 무슨 말이니?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가 딸한테요. 용돈을 줬다 칠게요. 그러면 제3자를 통해서 돈을 넣어줄까요? 딸한테 내가 직접 주죠. 직접 주면 되죠. 네. 무슨 쓰리 쿠션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용돈 수위가 아니다라고 하면 증여하면 되죠.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세금 내야지. 예, 그리고 왜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일반 국민들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면 당연히 이게 합법적인 절차에 거쳐서 이게 용돈이면 내 계좌로 주면 되는 것이고 용돈을 넘어서는 것이면 증여세 내고 증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직원까지 다 동원돼서 계좌에 돈이 돌고 돌아가서 들어갑니까? 문다희한테. 그 경호처 직원은 대한민국 경호에서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금 세탁의 경로로 지금 썼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호해야 될 사람들을 불법 자금 경로로 쓴 거잖아요. 경호 아니라 경로로 쓴 거예요. 그러면 공노비 탄노비 논란 또 일겠네 이거. 이게 보세요. 지금 아까도 그 디자이너 송금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가 문다혜가 페이스북에 꼴란 300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 딱 싹 지웠대요. 꼴랑 300이요? 명품 백이 300이에요. 그렇네. 딱 금액이 같네요. 그럼 명품 백이고 이건 돈이잖아. 예. 명품 백은 받지도 않았어요. 네.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300은 지금 꼴랑 300 받았는데라고 자백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어이구야. 꼴랑 300이라뇨.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돈이 돌고 돌았으면은 이건 그냥 문제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다. 지금 현재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일단 문다혜 씨의 의혹이 3개예요. 하나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 A 씨 청와대에 거주할 때 태국에 문다혜 씨가 거주할 때 현지 경호원이었대요. 그 계좌로 수천만 원, 아까 300 있는데 이제는 수천만 원 넣었다 뺐다는 거예요. 보냈다가 뺐는데 그 돈 어디 갔지? 다시 문다혜한테 준 거 아니냐? 그 얘기. 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 출신의 양모 씨, 김종숙 단골 디자이너의 딸, 프랑스 국적의 양 씨에 대해서 상당 금액, 본인 스스로 300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더 있는지는 모르죠. 또 세 번째,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 사람은 김정숙 여사 수행했던 사람이고 청와대 춘추관장 했는데 거기에도 현금을 송금했는데
여기는 불러서 조사했더니 진술 거부권 행사.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조사 빨리 들어가면 된다. 왜냐면요. 대한민국 지금 이 국세청의 시스템이요. 세계 1위예요. 외국 선진국에서도 배우러 와요. 우리나라는요. 200만 원, 300만 원만 제가 입금하잖아요. 그럼 이 추적이 다 된 나라예요. 다 됩니다. 그냥 정말 완벽하게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3쿠션을 매겼던 4쿠션을 매겼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문다혜한테 흘러간 돈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만약에 계좌 이체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다 사실 밝힐 수 있는 것들이다. 그 정도의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밝혀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자고요. 합리적 의심입니다. 민주당은 맨날 합리적이지도 않은 의혹을 선전선동하니까 그냥 합리적 의심해 볼게요. 자, 문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전화하지 않았겠어요? 김정숙 여사나. 아빠 돈 부족해, 돈 없어, 돈 보내줘. 했다라고 치면, 예. 아유, 이건 맨날 돈 없대. 자, 그럼 이 얘기 누군가가 듣겠죠. 네. 예. 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왜 어떻게 해야지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춘추관장이라는 사람이 총무 비서관실에서 그리고 경호처 직원이 문다혜 계좌로 돈을 넣어주냐. 어떻게 했길래. 그렇죠. 이거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만 해봐도. 네. 저희가 실무를 할 때에 우리 회사 직원한테 내 돈을 보내가지고 다시 받고 사실 직권남용 아닙니까? 통상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굳이 경영상으로 치면 배임행령에 가까워지죠. 예, 그리고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돈의 출처도 알아봐야 돼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사비로 준 건지 아니면 이건 역시도 특활비 등의 혈세인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다희 씨의 부탁을 받고 자기 계좌 빌려주면 이것도 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는데 계좌 빌려준 다음에 입출금 신분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희 씨 전 남편 서모 씨 타이 이스타젯에 취직했지 않습니까? 뭐 그래놓고 그 타이 이스타젯 이상직 사장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뭐 깜빵 가 있고 하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그때 무슨 중소기업 공단 뭐 이사장 취임했는데 그 대가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지금 문제죠. 특검해야 될 이거 거 아니에요? 비리의 온상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다 얘기할 정도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태양광도 파야 돼요. 태양광도 파야 되고요. 조국 지금 입시 비리만 팠잖아요. 조국 당시의 사건들 보면요. 여기 가로등 관계된 것들. 이거 관계된 계약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건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뭘 건드려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데 이것들 중에서 핵심될 만한 것들 빠르게 파서 우리가 이 실형을 떨구면 이 뒤에 남은 사건들 계속 파고 또 파야 된다.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얘네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요. 이거 다 팔라 그러면 500년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예.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그 부모 곧 문 전 대통령 부부에서 받은 사적 자금인지 아니면 공적 자금이 일부 섞여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왜냐하면 다희 씨가 이 청와대 직원뿐만 아니고 다른 청와대 직원들과도 돈 거래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님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람을 끼워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은 보통 돈의 출처를 감추는 등 이른바 돈 세탁할 때 쓰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열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세금 받는 검찰 확실히 해서 이번에는 꼭 성과로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 상숙한님, 이원석 검찰총장 법과 원칙대로 해보세요. 윤 대통령처럼 대통령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영님 너무 많아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영희님도 태양광도 문제 많아요. 이런 부분. 지금 벌써 하다 보니까 1시간이 1분처럼 후딱 지나갔습니다. 오늘 많은 댓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슈퍼챗으로 성원해 주신 분들, 댓글과 하트 뿅뿅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 6시 반 우리 서초 포차
개봉 박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포차에 이어서 우리 우리 정 변호사님, 제가 성함이 바로 기억이 안 나서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또 저녁 8시에 방송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멸콩 TV가 날로 지금 조회수와 또 가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본 결과 23만 9천 몇백 병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 많이들 모아 옛날에 주병진이 그랬나요? 모아 24만 명 찍을 수 있도록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우리 김 대변인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한 하루 되시고 마지막 짧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서초포차가 이렇게 또 개막하는 것 같은데 서초포차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 음주는 하셔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